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2019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워크숍이 볼륨업 마을미디어 날개를 달달한 주제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 회의실에서 지난 8월 31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53개 마을미디어 단체가 참여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마을미디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맨땅에 헤딩하며 터득한 선배 활동가들의 노하우를 듣는 시간에서는 너 내 동료가 되라, 참여자 발굴 노하우, 함께 활동하기 위한 약속, 단체 운영 규칙 만들기, 퍼블릭 액세스, TBS에 내가 나온다면 TBS와 마을미디어 단체 협력, 참 좋은데 말로 설명할 방법이, 마을방송국 맞춤 홍보 전략, 대세는 라이브 처음부터 끝까지, 미디어가 이슈를 찾아내는 방법, 마을 이슈 취재하기, 옥구슬 같은 내 목소리, 라디오 기술 컨설팅과 관련한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의 발표가 있었고, 발표 후에는 각 부분별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 때마다 다 나가거든요. 뭐 텃밭경연대회, 축제, 마을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제안은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에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고 하신 그 팀들이 한 20몇 개 되시는 거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개씩이니까 한 달에 한 20개, 한 달에 한 편 정도씩 출연하시는 거예요. 213명이 넘어요. 일주일에 213명이 활동해요. 그리고 1년에 어쨌든 60분짜리 4,700개를 생산하는 이제 구조예요. 여러 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룹들이. 적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그때 들었던 뭐 비영리 NGO 관련된 책도 읽고 못도 읽었는데 그 말이 나중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 이후로 10년이 딱 지난 이후로 변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완성이 됐었던 것 같고, 10개월을 급여를 못 받고 그 정확하게 6명 중에서 4명이 남았어요. 근데 말대로 퇴직금, 적립금도 해야 되고 사대보험 해야 되죠. 여태 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소리 설정이라고 해서 소리 들어가면은 지금 쓰이고 있는 음악이 나오는 출력 장치와 그리고 그 소리가 이제 녹음으로 들어가는 녹음 장치가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여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도 또 설정을 또 귀찮은 게 컴퓨터에다 설정을 해도 또 오디오 그 녹음 프로그램이 안 되게 있어요. 너 오디오 프로그램 녹음 프로그램 집에서 제가 제 걸로 이렇게 좀 하다가 모르고 저 너무 비싸게 껴놓고 그거 설정을 안 받고 하니까 저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가끔씩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늘 됐었으니까 방심을 하는 거죠. 요만한 믹서기가 있어요. 조그만한 거. 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1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믹서기인데요. 네, 2채널, 맞아요. 아시는구나. 2채널 되는데 그게 나인 믹서기라는 또 그것만 있거든요. 그거가 있으면 마이크를 여러 대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캡처보드로 잡을 때 일단 오디오를 다 죽여버리고 여기서 오디오 인풋만 따로 잡는 그게 또 있어요. 그것만 오디오 인풋만. 시민단체가 같이 함께 역할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큰데, 시민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 관변단체 같은 것들을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려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이것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19년 은평구청의 민간단체 지원금을 받는 리스트를 주세요라고 하면 쫙 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배부액도 줄 거고, 사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뭐 새마을 조직이 세 군데씩 있고요. 뭐 민주평통 조직, 뭐 바르게 살기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2014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올 때는 별 기대를 안 하고 와요. 그냥 뭐 또 반가운 얼굴들 올해도 만나야지, 어떻게 지내셨나 안부도 묻고 소식도 전하고 그래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데요. 꼭 중요한 걸 여러 가지씩 건져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또 어떤 보물을 찾아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내가 이따 저 사람 명함이라도 받아가야겠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못한 얘기들은 나중에 저희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만나서 전부 반가웠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주제인데요.
딴 건 아니고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자주 만나고 자주 이제 운영 규칙에 관련된 것을 길게 서로 멘토링 해주고 서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테이블에 앉으신 선생님들이 정말 큰 소리로 목청껏 얘기를 정말 2시간 동안 열심히 나눠서 저도 또 배우는 입장이고 선생님들도 갖고 계시는 고민들을 너무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얘기 많이 했습니다. 공공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정보를 찾는지.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앞으로 당장 사용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오히려 이제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뭐 오늘 제가 뒤풀이까지는 오늘 있을 예정이니까 말씀 물어보시고 그냥 명함 주시고 그리고 그 동네별로 보면 방송국마다 한 분, 두 분씩만 지금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다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불러서 정보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좀 할지 이야기 나누고. 그래도 되게 고민들을 많이 나눠주시고 또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테이블 와서 들으신 분들의 열정과 관심과 의지를 보니까요. 내년에는 저희 테이블 와서 하신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내년에는 여기 와서 꼭 오늘 듣고 싶었던 강의들이 되게 많았는데 참석 못해서 아쉬웠거든요. 네, 내년에는 제가 꼭 이렇게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기술 그 트러블 중심으로 좀 강의를 드렸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정말 맨바닥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비값 좀 아껴보자고 여러 가지 막 되도 않는 실험들을 해보면서 많이 그 지식들이 쌓였었는데 그걸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어디든 방송만 몇 분 전인데 뭐 작동이 안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전화할 수 있는 다른 같이 하는 그 단체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연락처랑 그런 이제 물어보실 수 있게 그 공유를 하셔서 정말 급할 때 서로 도움되고 그리고 오늘도 저도 그 몰랐던 지식들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욕심이 분이 조금 있어서 마을 안에서 이제 라디오하고 방송도 좀 해봐야겠다 하면서 들었었는데 새로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든 생각은 일단 하고 있는 잡지 잘 하자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저분들을 친구로 삼아서 배우면 되겠다 친구를 사귀는 게 더 낫겠다 이제 그거 두 가지 이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진행에 좀 관심이 있어서 뭐 진행 기법을 뭐 내 목소리를 뭐 제대로 내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나 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뭐 사기는 사기다 그랬는데 뭐 사기당한 느낌으로 네, 딱 들어갔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것도 좀 관심 갖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용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 라디오 마이크를 뭐 음성을 넣어서 편집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느낌은 되게 좋아요. 저거 배워도 되겠는데 막 요 느낌. 그래서 다음번에 강의는 못하겠지만 다음번에 와서도 한 번 더 듣고 싶었어요. 이번이 저는 워크숍 두 번째 참여인데 좀 올해 마을미디어 활동하면서 좀 서로의 활동이나 경험을 나누고 그런 나누는 과정에서 좀 서로 더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오게 됐고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 돌면서 지역에서 마을 잡지 만드시는 분들과 좀 다양한 사례 나누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학습해 나가는 좀 그런 기회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크리에이터에게 듣는다, 유튜브 하는 마음,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고 미디어 현황 공유에서는 마을 미디어 조례 내용 소개와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미친 듯이 악플이 달립니다. 왜냐면 전 이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이제 영상 중에서 가장 핫한 영상이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영상이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제 포비아들, 성소수자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인권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와서 제 조회수를 올려줍니다. 물론 광고를 봐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도 도움이 안 되죠. 페이스북에서는 나의 생존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무 어렵지 않은 얘기들, 너무 심각하지 않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적절히 섞어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 더 그래서 매년마다 새롭게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그동안 이제 좀 안정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어쨌든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을 시장님이나 행정에서만 할 수 없어요.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조례에 빠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조례 초안에는 있었는데 시에서 제정을 해가면서 마을미디어 위원회,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시 뭐 올해 안에 개정을 통해서 그 조례 안에 서울시 마을미디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SNS 시대 마을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마을 미디어 리터러시를 고민하다 디지털과 SNS 시대 마을 미디어 활동가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강의가 진행되었고, SNS 시대 마을에서 퍼지는 가짜뉴스 판별 방법 강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때문인데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게 바로 3종 세트입니다. 이 3종 세트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됐길래 그런지 생각 자체는 나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이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그러다 보면 점점 자유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얘를 자정할 것인지, 그거는 국민들한테 달려있는 것이지. 가짜뉴스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허위 정보라고도 얘기하는데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퍼져서 가짜뉴스라는 말로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일단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형식은 뉴스 형식,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욕하 원칙에 근거한 뉴스 형식을 띠고 있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출처도 나와요. 무슨 문제를 찾다 보면 어찌 보면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활동과 친목을 위해 마련된 레크레이션 시간은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하면서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활동가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